전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정을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와서 교정과 전문의 원장님을 찾으신다면 좋은 원장님을 만나 뵙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교정 치과를 잘 찾는 게 중요할까요? 교정은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오래 걸리고 그만큼 치과를 자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은, 특히 발치 교정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비가역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 계획을 짜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진료를 봐주시는 곳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교정 치과를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오늘 교정 치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성인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아이에 대해서 교정을 생각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참고를 하시되 꼭 발품을 파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선은 교정치과를 찾으려면 이거를 검색해보는 게 좋습니다. 검색창에 대한치과교정학회를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내 위치 학회 의사 찾기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교정의사가 이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저희 더스케어치과도 찾아보면은 서울대 교정과 전문의를 나오신 조준성 원장님이 잘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정을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아까는 전문의 찾으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전문의만 찾으라고 한다면은 그 전문의 중에서도 또 1년에 4명밖에 배출이 안 되는 서울대 교정과 전문의를 찾아야 될 거고, 교정과 전문의 중에서도 그 4명 중에서 수석을 한 분을 찾아야 될 테고, 이렇게 계속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5년 동안 교정을 해왔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석적이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잘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을 서울대 교정과 전문의 원장님인 조준성 원장님한테 이름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교정진료 실력은 순전히 개인의 능력, 의지,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꼼꼼한지 그 성격에 달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임상증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학회 발표를 했는지, 환자의 후기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은 전문의라고 해서 무조건 교정을 잘하는 건 아니다. 반대로 전문의가 아니라고 해서 교정을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정과 전문의 원장님을 찾으신다면 좋은 원장님을 만나 뵙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한 분의 원장님이 나의 교정을 고정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교정 치료를 받다가 치과가 폐업해서 오시거나 원장님이 계속 바뀌셔가지고 교정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교정은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 쭉 이어지는 진료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중간에 계속 바뀌게 되면요, 진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료 기록을 쭉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진료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정 원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교정 원장님의 성격이 정말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도대체 얼마나 꼼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정을 하다가 도대체 이 교정이 언제 끝나지? 왜 원장님은 조금만 더 왜 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부러 늦게 질질 끌려는 원장을 만나신 게 아니고 정말 꼼꼼하신 원장님을 만나신 걸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분한테는 한 열한숨 끝날 겁니다 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고치려면은 와이어도 이제 잘 접어야 되고 정말 고무줄도 환자분이 열심히 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니까 가을이 넘어가고 결국에는 환자분이 이제 좀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정을 마무리를 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 마무리 단계를 피니싱이라고 하는데, 교정의사의 진정한 실력은 피니싱 단계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무리 단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가 심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거리입니다. 왜 거리가 중요하냐? 교정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교정 내원 주기가 4주에서 6주라고 하지만 항상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철사가 빠져나오거나 고무줄이 탈락하거나 장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리가 막 1시간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가지고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멀리서 이제 교정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꼭 잘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정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교정을 진행을 하되 가급적이면은 이런 AS가 필요한 부분들이 적은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으로 조금 더 권유를 드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비용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 만고불변의 진리가 교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싸고 좋은 거는 없다.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딱 브라켓 교정은 얼마에 해야 된다, 인비절라인은 얼마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교정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진단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별 진단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자 한 명한테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 진단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죠. 저희 병원만 해도 브라켓 교정은 뭐 싸게 하면은 200만 원, 비싸게 하면은 막 700만 원까지 가고요. 인비절라인도 싸게 하면 400만 원, 비싸게 하면은 80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환자를 어떤 식으로 진료하느냐가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 돌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이때 비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어떤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들이 계신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비용은 결국에는 한 10%에서 15% 내외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리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끌리는 곳이 있다면은 그쪽을 선택을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곳입니다. 보통 기본 상담이랑 정밀 상담이라는 걸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상담에서는 이제 병원마다 다르기는 해요. 어디에서는 이제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어디에서는 3만 원을 받기도 하고요. 정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체득을 싹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정말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될 거면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옵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밀 상담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아무리 기본 상담이라도 최소한 환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곳들, 대략적으로라도 비용이라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발치할 가능성은 대충이라도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야지만 그만큼 정밀 상담을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자세한 얘기를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환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리 기본 상담이라고 해도 이런 정보들을 다 듣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더스케어치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무리 기본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0분 이상 잡아놓고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정밀 상담을 들어갔을 때 서로가 이해하기가 편해지는 장점도 있거든요. 치아 하나당 가치가 3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치 교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이런 발치 교정을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환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설명을 해주는 곳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일단은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첫 번째,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심미적인 부분에만 치중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곳. 당연히 교정은 이뻐지려고 하는 게 맞기는 맞죠. 근데 교정의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는요, 기능입니다. 치아의 맞물림과 교합 관계를 무시하고서 이런 심미적인 결과를 얻는 거는 사실상 교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피니싱 단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심미적인 디테일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맞물림, 교합을 잡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치아의 수명을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는 곳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들만의 특별한 기술 장치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치과. 임상 진료는요, 근거에 기반해서 혹은 임상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정석적이고 교과서적인 진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기술이다, 특별한 장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현혹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마루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정치과를 고르는 방법. 일단 첫 번째, 가급적이면 교정 원장님이 교정 전문의인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교정 원장님이 전담해가지고 나를 밀착 마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리가 가까운 게 좋다. 네 번째, 비용. 너무 싸도 안 좋고요. 너무 비싸도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비용이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명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치과를 고르면요, 여러분들의 교정은 그래도 실패할 확률은 없을 겁니다.
네, 교정치과 그래서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